외로울 때 혼자가 아님에 감사하고, 슬플 때 기댈 수 있는 어깨가 있음에 감사하고, 기쁠 때 함께 웃어줄 누군가가 있어 감사하며, 모두의 마음에 서로가 있어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일상입니다. 함께 하지 못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 서로 있을지라도 서로를 걱정하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를 칭찬해주는 그런 이웃이, 그런 친구가, 그런 지인들이 있어 한번 살아볼 만한 오늘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아무리 힘들지라도, 아무리 한숨만 나오는 현실이 오늘이라지만 내일의 희망을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힘차게 가슴을 활짝 펴보면서 살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즐겁고 유쾌하게 주민과 함께하는 방송 은행나루 마을방송국, 오늘의 진행을 맡은 이춘길, 강숙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비가 오는데 그 얼굴들은 그렇게 어둡지가 않으시네. 방송 때문에. 오늘 주민자치회가 간다 시즌5 세 번째 시간에는 서로를 위한 마음, 함께하는 이웃, 나누는 행복을 추구하는 방학삼동 주민자치회 나눔복지분과 위원님들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침에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오셨잖아요. 오늘의 주인공인 나눔복지분과 위원님들을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왜 분과장님 먼저 하시지 왜 자꾸. 저는 극동아파트 사는 김근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눔복지분과에 손길을 보태느라 작년에 처음으로 후반기 때 제가 들어왔는데, 금년에는 제가 나눔복지분과에 정식 분과원으로 제가 들어와서 간사 역을 맡고 있는 최혜옥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분과원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저는 또 주민자치위원 아니신가 해서 네, 맞습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눔복지위원 신동아에 사는 이순명입니다. 공기 좋은 이 마을에 잘 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몇 년째 사셨는데요? 15년? 아, 15년째. 네, 네. 그러니까 15년째 맑은 공기를 많이 들이키워셔가지고 네. 이렇게 굉장히 젊게 계시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산이 4번이나 바뀐 세월을 여기 방학동에서 산, 그리고 이제 내 적성에 딱 맞아서 현재 한 길만 걸어온 전문 사회복지사 문경수입니다. 훌륭하신 분 모셔서 반갑습니다. 전문 사회복지사이십니까? 네, 예. 아, 전문을 따려면 어떻게 해야 되시나요? 아, 그거는 이제 현장 그런 또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로서 자격증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제 캐스타레라든지 뭐 여러 가지 거를 한 그런 업적들이 있어야 네. 전문이라는 걸 붙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최혜옥 위원님께서는 네. 그 옷을 굉장히 반짝반짝하는 그런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셨는데 오늘 특히 네. 의상에 신경을 좀 쓰셨습니까? 많이 썼습니다. 그래요? 친정 엄마가 물려주신 이 옷을 제가 오늘 안에다 받쳐 입고 왔는데 멋집니까? 네, 아주 멋집니다. 의미가 있는 옷을 네, 입고 네, 오셨구만요. 네가 입으면 참 이쁠 것 같다 해서 주셨습니다. 예. 저 네. 밝은 마음으로 네. 오늘 함께 하시자 해서 네, 네, 이렇게 네. 툭툭 던졌습니다. 네. 괜찮으시죠? 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나눔복지분과 아까 문경수 위원님께서 전문복지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나눔, 그 다음에 복지 이런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게 앞으로 이제 우리 세대에서 지향해 나가야 할 그런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나눔복지분과. 이 나눔복지분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느 분이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분과장님께서? 네. 예. 앞전에 말씀하신 우리 전문의 이를 따신 문경수
복지사님 말씀하셨듯이 작년에는 그 문경수 분과장님이 이 복지 전문이라서 참 잘하셨어요. 여러모로. 그런데 올해는 제가 분과장을 맡아서 문경수 분과장님처럼 다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저희 나는 분과는 고문님, 문경수 분과장, 또 간사 2분, 분과로서 분과위원은 4분, 일반 분과원은 3분, 총 11분이 나는 분과장께 잘 뭉치고 협조 잘하고 있답니다. 예. 그럼 나눔은 뭐고 복지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나누면 네. 뭐 독거노인, 뭐 수급자, 차상인 그런 분들이 골고루 이제 정을 주는 거고 복지는 이제 수급자들을 인해서 그 복지 활동을 하는 게 복지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행정에서 하는 복지하고 그러니까 우리 나눔 복지분과에서는 틈새 복지라고 뭐 제가 감히 말씀드려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하는 복지 이외에 뭐 나눔이나 복지 이런 분야를 우리 방학 삼동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과다. 네. 근데 그 행정에서 하는 복지는 지역사회 복지예요. 도봉구 전체 지역사회 복지인데 거기는 수급자를 주로 다루고 저희 나눔 분과는 그 위상 말하자면 그분들이 손이 미치지 못한 곳 우리가 찾아다니는 그거 첫 번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상인들, 독거노인들 그분들이 안 하는 우리가 일을 하게 됩니다. 네. 즐거우시죠? 즐겁지요. 나눔이라는 게. 또 다른 위원님께서 혹시 그 나눔 복지분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위원님 있으면은 해 주셔도 됩니다. 뭐 누가 해 주실 문경수 우리 부회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겠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복지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기로 전 70년대부터 복지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틈새가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방학 3동이 또 특히나 아파트가 95% 이상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좀 단절된 세대 간 뭐 이웃 간 소통이 조금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뛰어넘어서 정말 서로의 마음을 알고 그 꼭 어떤 걸 물질적인 거 도와준다는 것보다도 마음을 함께하는 이러한 장이 됐으면 이런 마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아마 우리 분과원님들이 너무 그런 거를 잘해 주셔요. 네.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을 실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저도 이제 한번 뭐 가서 보고 참여도 해보고 했는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특히 대상 뭐 예를 들어서 뭐 70세, 88세 뭐 생신 잔치를 해드린다든가 아니면 모여서 뭐 여러 가지 뭐 무슨 레크리에이션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들 하시는데 올해도 연속적으로 그런 사업이 계속 진행이 또 계획이 돼 있었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뭐 19로 인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나눔 복지분과에서 정말 올 1년을 활발하게 우리 방학 3동의 주민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정말 이것은 좀 애석하다라는 그런 일도 있을 테고 또는 진행을 이미 하신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실 것도 있는데 이렇게 진행을 했던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진행을 해야 할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그 나눔 복지 분과에서는 여러 가지 활동 계획을 가지고는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업들이 주춤한 상태에 있어요. 2020년 의제 사업 중에 손끝사랑 행복 나누기라는 제목으로 계절 음식 만들기 2차로 실행하려고 하는 사업은 코로나19로 집 밖으로 자유롭게 나오시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어르신 가정과 또 덕고 어르신 가정에
직접 저희가 준비한 수육과 겉절이 김치를 분과원들이 배달하는 형식으로 현재 준비 중에는 있으나 이마저도 코로나19의 그 심각성이 대두된다면 이 사업은 잠시 주춤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한가위에는 성편 만들기와 동짓날에는 그 동지팥죽을 만들어서 여러 어르신들과 함께 나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게 이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은 현재 주춤한 상태로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제 저녁 내내 원고 쓰셔갖고요. 또 다른 분 혹시 말씀해 주실 제가 다시 반복을 하자면요. 작년 의제로 올 사업을 그 손꽃사랑 나누기와 또 내 작은 소원 이루기와 또 나만의 인생 그림책 글쓰기 이 야심찬 사업이었는데요. 작은 소원 이루기는 코로나 때문에 내년으로 미뤘고요. 손꽃사랑 행복 나누기 그리고 2차 사업은 회의를 거쳐 복날 삼계탕을 어르신과 함께 하는 사업인데 관할에서도 코로나 숫자가 늘어나고 또 사회적 거두기를 더 해야 할 것 같아 8월 말쯤으로 연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나눔복지분과에서 2개의 사업을 올해 진행을 하셨잖아요. 아직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2개 사업을 계획을 하셨는데 네. 하나의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하나의 사업은 내년도로 이월시키겠다라는 분과 회의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는 얘기죠. 네, 하나는 내년으로 미뤘고 네, 그러니까 아직 사업은 2개 남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손끝사랑 행복 나누기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사업을 하시잖아요. 네네. 네, 여기에서 이제 이미 진행을 하신 것도 있고 앞으로 진행을 할 것도 있고. 네. 그런데 이제 주민세로 하고 있는 내가 가장 원하는 소원 이루기는 내년도 2월로 하셨다. 네. 그 이야기시죠? 네.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 다행히 그 예산 반납 안 하고 내년도에 할 수 있으니까 그 기대하면서 자 그렇다면은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참 행복하고 즐거웠다 작년까지 그리고 올해 사업도 그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눔복지분과에서 분과 활동을 하시면서 그리고 그 어르신들과 같이 하시면서 보람 있었던 일은 뭐고 야 이런 것은 좀 어떻게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작년 그 장마철에 방문을 하면서 그 어려우면서 아직도 서울에 화장실이 집에 없다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갖고 아니 이렇게까지 힘들면서 왜 여기 사실까 제 생각에는 화장실까지 불편하면 시골로 가셔도 50만 원씩 월세를 내시더라고 또. 그래갖고 그 원당샘 그 경로당으로 화장실을 간대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충격도 받고 진짜 마음이 그게 한참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떤 집은 가보면 또 어르신이 있고 젊은 아들 할아버지가 있는데 정신이 이상하니까 막 행패를 부리는 것 같아. 얼른 봐도 무서워서 할머니가 벌벌 떨면서 폐지를 주시더라고.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어려운 분이 계신구나 하니까 마음이 즐거운 것보다 한참 괴로웠어요.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보다도 그런 분들을 뵈니까 더 가슴이 아프고 더 한번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계기도 됐겠네요. 또 네,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보람이랑 하면 보람인데 굉장히 소소한 건데 이제 우리 그 방학 3동이 아파트 문화이기 때문에 이제 아까 지금 우리 이순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데는 이제 빌라 쪽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파트에 계신 분들도 재작년에 엄청 더웠잖아요. 작년은 좀 나았지만 그랬을 때 이 문을 열어놓고 살기가 조금 안 되는 가정들이 있었어요. 모기장이 이제 신동 아파트 1단지 같은 경우는 34년 됐거든요. 우리가 그랬기 때문에 모기장이 다 떨어져가지고 모기장을 열면은 이제
창문을 열면은 모기장이 있어야 되는데 모기장이 없으니까 열어놓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좀 그렇게 이제 좀 지원을 받아야 될 이런 가정은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특히 지금 에어컨을 안 해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분들에게 그 창문 하나에 모기장을 해드리고 수도꼭지를 갈아주고 이런 정말 소소하지만 굉장히 그 가정에 꼭 필요한 그래서 이제 그 현관문에 모기장도 굉장히 우리가 그 열어놓으면 맞바람이 쳐서 굉장히 시원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틈새 가정 찾아서 그러니까 수급권자 가정은 뭐 그렇게 저렇게 또 지원받을 수 있는 채널이 있는데 이런 가정들에게 저희가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과원님들이 가정방문을 해서 발굴해오고 그 이제 사례를 써서 저희가 진행했던 게 가장 좀 보람으로 느낍니다. 나눔 복지분과 우리 위원님들의 마음을 알겠네요. 그러니까 정말 보람 있었던 것은 다 제껴두고 가슴 아팠던 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눔복지분과가 해나가야 하느냐 하는 그런 방향성까지도 제시를 해준 것 같습니다. 나눔복지분과 오래오래 하셔야 되겠네요. 오래오래 하고요. 잠깐 얘기 드려도 돼요. 우리가 그 성꽃사랑 행복 나누기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앞에서 우리 분과원님들 다 얘기해 주셨는데 이 취지는 우리가 이제 그 점점 우리 전통의 것들이 사라져가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이거를 좀 담아내자. 근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하고 함께 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 분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름을 이겨내기 위해서 나만의 영양도시락 만들기 이런 거를 원당공원과 여기 이제 우리 주민자치회 뒤에 그 공원 정자 거기에서 열린 공간에서 저희가 진행 현재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원래 우리 분과장님은 그 음식 솜씨 좋기로 소문나셨잖아요. 네, 우리 분과장님이 그래서 우리 에피소드인데 우리 분과장님께서 우리 분과원들 다 집으로 초대해 갖고 가끔 점심도 수고한다고 그래요. 아니요. 자랑하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행복합니다 저희가. 예. 네. 그러면 이렇게 저기 방송을 하다 보니까 여기 나오신 분은 대부분 20년 이상은 사셨더라고요. 혹시 여기 사시면서 좋았던 점이라든지 또는 우리 주위에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경비 아저씨라든지 미화원 아저씨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거 있으면 말씀 좀 나눠보실까요? 저희 팔동인데요. 1단지? 예, 여기 이쪽 팔동인데 저희 아파트는 그 뉴스에 나오는 그 부끄러움이 아니라 주민들이 서로 챙겨줘요. 경비 아저씨를 챙겨주고 저 역시도 뭐 조금만 해도 갖다 드리고 하니까 또 이상한 또 말도 듣게 되더라고. 그거를 잘 챙겨주는데 전 아저씨 있을 때 챙겨주는데도 그거를 또 이상한 쪽 보는 것도 있어. 이거 꼭 챙겨주는 것만 잘하는 건 아닌데 그런 것도 있고 청소 아줌마가 자그만 하신데 진짜 부지런히세요. 아유 항시 밝은 모습으로 짜증을 내는 게 아니라 이 더러운 걸 치워도 그렇게 밖에 치우신데 키는 조그만해 갖고 야물게 생기셨어. 이름까지는 몰라요. 이게 자랑하셨네. 네. 너무 예쁘시고 마음이 예쁘니까 주위 분들이 아마 시샘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과찬하지 마셔요. 혹시 또 다른 분 재밌는 이야기 있으시면요. 재미있다기보다는 어떤 현실, 그 미화원이나 경비원에 대한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살기 좋은 마을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의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방학 3동의 그 주거 형태는 그 95% 이상이 그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죠. 예. 근데 제가 방학동에 그 정착한 지가 14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 제 라인에서마저도 얼굴을 아는 주민은 24가구 중에 한 5가구 정도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 일례로 지금 내가 먼저 인사를 나누자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선 내가 살고 있는 위아래집과 인사를
인사를 나누면서 소통하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요즘 그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의 얼굴을 붉히는 심각한 그런 수준에 이르는 것은 이 모두가 그 이웃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하고 그 넘어갈 수 있는 그 작은 문제도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게 되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주민과는 제가 먼저 어른 아이 학생을 막론하고 인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때인가 제가 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한 여학생이 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고등학생 정도로 생각이 되었어요. 제가 타자마자 그 미소를 밝게 띄우면서 그 학생에게 먼저 인사를 했지만 그 거울만 보면서 머리를 만지작거리면서도 아무런 대응을 해주지 않아서 제가 다시 한번 인사를 했는데 지금의 현실을 느낄 만큼 그 학생의 반응은 왜 저한테 인사를 하지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도 8층에 사는 같은 주민입니다. 그 주민 간에 그 인사를 나누고 싶어서라고 제가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은 이제 그래도 어떠한 반응은 없었어요. 그냥 거울을 보면서 그렇게 저의 미소 짓는 얼굴에 약간 제가 좀 부끄러움을 좀 느낄 만큼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보시다시피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사람이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아파트 문화의 소통은 내가 먼저 인사 나누기를 통해서 소통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첫 번째 실천 과제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내가 먼저 인사하기를 실천하여 아름답고 따뜻한 마을 만들기에 좀 더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네. 예. 저하고 네. 똑같은 생각이네요. 그 학생은 쑥스러워서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집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많은 반성을 했을 것 같아요. 저도 자랑을 하나 할게요. 저희가 옥상에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이제 대대적으로 좀 몇 천을 들어서 했거든요. 근데 주민들이 맨날 빌라지만 저희는 관리비를 내서 이제 충당해서 뭐든 쓰고 있는데 제가 반상회를 했어요. 반상을 할 때 조건을 붙였어요. 혼자 오면 절대 안 되고 가족이 아이들까지 동행해서 오되 돗자리를 꼭 가지고 와서 사회적 거리를 두자고 했어요. 저희 옥상 200평이 넘거든요. 한 동이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음식을 이제 관리비 있는 거 좀 하고 기부도 받고 해서 음식을 해놓고 다 한 분씩 일어나서 가족 소개도 하고 인사를 하게끔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 탈 때 지금처럼 인사를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크게 하면은 민망해서 쳐다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대답이 올 수 있고 또한 우리 지하에서 분리수거를 한다든지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만날 때 그 짧은 기간인데도 사람들이 인사를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있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될 수 있으면 우리만이라도 우리 나인이라든지 A, B 나이지만은 같이 항상 만나면 먼저 손 들고 크게 인사하자. 왜냐면 상대방이 못 들을 수도 있고 뭔가 생각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안 들을 때는 턱도 치고 내 인사인들이 안 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만이라도 강제적으로 좀 침묵을 이렇게 하자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한 20년 전에는 반상회가 있어서 참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코로나가 없어지면 반상회가 부활을 해서 좀 이웃 간에 얼굴을 알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우리 아파트 자랑 안 할 수는 없어요. 제가 통장을 6년을 했잖아요. 극동 아파트? 네. 그런데 지금 진행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솔선수범해가지고 1년, 2년 동안은 제가 엘리베이터나 밖에 분리수거 할 때나 제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몇 동 사신 누구십니까? 그리고 인사를 하면 그냥 마지못해서 고개 숙인 분도 계시고 반갑게 또 하신 분도 계신데 한 3년 넘어서부터는 제가 인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인사를 반대쪽에서 인사를 하면 제가 너무 또 미안할 정도로 그런 세월을 한 6년 보냈어요.
근데 우리 아파트는 그 세대수는 적지만 시골 같은 분위기예요. 공기도 좋고 또 우리 저기 햇살문화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동네 어르신이고 애들이고 몰라본 사람이 없어요. 이제 그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분리수거 할 때는 어디나 인사받기가 바쁘거든요. 근데 이제 또 켈리 여신 분이 한 달에 한 번씩 그 켈리 이쁜 글씨로 붙여요. 엘리베이터에다가 교환해서 붙이고 또 이제 텃밭을 하신 분들은 그것을 이제 따서 덥지만 따서 다 그 누구를 딱 땡동해서 주는 게 아니라 문고리에다 걸어요.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친한 사람만 주는 게 아니라 친한 사람은 나중에 좀 낯설은 사람을 미리 하면 안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만났을 때 제가 조금 걸어놨는데 드셨어요? 하면 아유 너무너무 잘 먹었어요. 그런 인사를 듣고 그래서 우리 세대수는 적지만 너무 시골 분위기로 화목한 그 아파트입니다. 나눔을 네. 실제적으로 나누는 극동 아파트구만요. 네네네. 그러면 지금 우리 좋은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더 방학3동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얘기 혹시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아니면 이런 걸 해서 우리 방학3동 더 발전하고 싶다. 저는 미담 있는데 얘기 안 했는데요. 해주세요. 저는 이제 신동아 1단지에 사는데 저희 그 1단지 2동, 5동, 7동 이쪽이 2동하고 5동에 화단이 너무 예뻐요. 그 주민 중에서 스스로 그걸 하단을 가꾸시는 거예요. 2동은 여성분이, 5동은 남성분이 이렇게 가꾸는데 자기 집에서 호수 돼가지고 직접 물 다 밭에 주고.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좀 그렇게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아름답게 보기 위해서. 그러면은 좀 지나가면서 수고하신다고도 하고 좀 격려도 하고 너무 좋아요. 뭐 이런 거를 해주시면 좋은데 처음에는 이분들이 집에서 호수를 대기가 좀 멀잖아요. 그래서 공동에 물을 썼더니 막 물을 쓰지 말라고 막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그 마음이 좀 좀 아팠죠. 그분 생각으로는 좀 아름답게 하단을 꾸며서 하단 안 꾸미면은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서 그거 뽑아야 돼요, 우리가. 모기도 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어쨌든 지금은 2동, 5동에서 그렇게 이제 설성수하면서 하시면서 10동, 7동, 뭐 옆동까지 꽃을 많이 나눔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그 주변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분들에게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저는 이제 항상 수고하신다고는 하지만 좀 더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네. 거기도 신동아 1차죠? 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 동네에 모범을 보이는 데가 신동아 1차, 그 다음에 극동, 그 다음에 우성이신가요? 네, 저는 우성입니다. 우성 아파트. 네. 여기에 사시는 분들 행복하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정말 우리 동네가 발전을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은 좋겠다라는 내용들 혹시 있으시면은 예, 간단하게, 예. 방학3동 발전하려면 그 제목이 좀 큽니다. 어깨가 무겁고. 그런데 주민자치 회장님이 방학3동을 위해 너무 애쓰신 덕분에 잘 진행되고 있지만 제 생각은 모든 분과가 하나로 뭉쳐서 사업을 다 함께 주민들이 골고루 공동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큰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미세먼지 없애는 공기청정기를 단다든가 설치한다든가 할 수 있는 연구로 거듭나서 청정지역을 만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수. 글쎄 이건 정말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되겠네. 네. 정말 공기도 좋은 우리 동네가 더 좋은 동네로 거듭나려면은 정말 구석구석 골목골목에 공기청정기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누구나 다 맑은 공기를, 더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살아가는 동네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이 내용이시죠? 네. 네, 서로 같이 노력을 한번 해보시죠. 공기청정기도 좋은데 우리 공회전하는 게 많더라고요. 에어컨
지금 더우니까 차 안에서 기다리는 사이에 계속 시동을 켜놓고 에어컨을 틀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큰 좀 미세먼지라든지 공기 중금속이 나오거든요. 공기 오염이 되니까 조금 덥더라도 차 시동 꺼놓고 기다리는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연구를 하자고요. 그때는 그러니까 부치를 이용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공회전 제한을 하는 어떤 캠페인 같은 것을 네네. 한번 해보자. 그것도 굉장히 좋으신. 분과 돈을 합해서 전부 다 하나로 합해서 합하는 것도 합하는 건데 그 주민들도 실천을 해주는 게 더 효과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동참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현재 지금 뭐 많지는 않지만 기후 위기 비상 행동이라고 더봉 기후 위기 비상 행동이라고 저희가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도 이 기후 때문에 온 것이다라는 생각에 저희가 지난번 회의 때는 10가지를 우리가 정해가지고 이제 이걸 먼저 한번 지키자. 우리가 지키고 그러니까 뭐 시장 갈 때는 장바구니 꼭 갖고 가기. 오늘도 왔을 때 이렇게 텀블러 이거 자기 컵 갖고 다니기, 또 비닐을 주면은 좀 받지 않기, 안 쓰기, 그럼 또 뭐 재활용 잘하기, 이런 10가지를 생활 수칙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현재 이제 같이 온라인에서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이제 그동안 70년도부터 환경운동을 했는데 혼자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치는 거예요. 물론 보람은 느끼고 뭐 꼭 어떤 그런 칭찬받자고 하는 거는 아닌데 저는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세탁기도 좀 될 수 있으면 안 쓰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아동 청소년 분과하고 이런 거 실천하는 거는 내일을 살아갈 미래 아이들에게 이걸 실천하고 해나갈 수 있게끔 좀 같이 하자 했더니 아동복지분과에서 너무 좋대요. 그래서 향후 같이 우리 분과장님께서 아까 다른 분과하고도 네트워크가 돼서 소통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지금 이제 적게나마 지금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행복중심도 있고 한살림도 있잖아요. 여기에서 같이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 금요일 날 캔들라이트라고 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불을 끄는 거예요. 그러면서 촛불을 켜놓고 있는 그런 이제 운동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모르신 분들은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에코마일리지 지금 다 신청을 하셨는데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우리 도봉구가 최우수 기관이에요. 최우수 구예요. 그런데 도봉구 안에서도 방학 3동이 개인 에코마일리지 개인 등록이 1위예요. 근데 단체가 지금 실천을 좀 미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단체, 가게나 뭐 단체들 우리가 받는데 좀 노력하는데 이런 적은 거에서부터 우리가 함께 이렇게 좀 해나가면 더 살기 좋은 마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전부 동의하시죠? 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주민자치가 간다 프로그램은 미디어 홍보분과의 탐방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처음 일부러 은행나라 마을방송국에 대한 소개도 받으셨을 테고, 2부에 이렇게 나눔 복지분과에 대한 것들, 그리고 우리 마을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요렇게, 1부, 2부 진행이 되면서, 느꼈던 소감, 어디에 가나 방송을 하면은 소감을 가장 멋지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소감을, 하시고 싶은 얘기. 예, 소감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느 블로그에서 이런 거를 보았어요. 나눔이란 온정을 나누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고요. 함께 나누면 격려가 되고, 고르게 나누면 따뜻함이 되고, 잘게 나누면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따뜻한 나눔은 많은 사람들의 꿈을 키우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나누다 보면 하나가 되는 세상 속에 사는 날은 그리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 나눔을 오랫동안 실천하는
그런 그 동네 주민으로 남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멋지십니다. 네. 국과장님. 네. 우리 방학삼동 위리방송이 세계로, 서울시로, 전국으로 유명세를 타 발전하고 있지만 여기서 끝나지 말고 더욱 발전된 방송으로 거듭나 기쁨을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많이 해보지만 할 때마다 초심으로 돌아가 떨리고 말주변이 없어 이렇게 적어도 오고 더벅거리는 것은 여전합니다. 뭐 잘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잘하시는 거예요. 자, 다음에 우리 이 의원님. 저는 이제 저 말보다 아까 이 문경수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그거를 저희만 알고 있는 것보다 이 보면 서로 인사하기 있잖아요. 예. 인사하기 아까 10가지 그걸 같이 해서 자주 눈에 띄면은 그게 아무래도 행동에 좀 옮겨질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좀 어떻게 노력해서 동마다 붙였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숙제를 하나를 던지시고 네. 그 숙제를 같이 해보시겠다. 네. 네. 자, 예. 우리 이순명 위원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든든합니다. 이제 용기가 생겨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눔을 할 수 있는 이 우리 방학 3동이 있어 저는 행복합니다. 주민자치의 시즌5 세 번째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신나고 정말 이 두 분 진행자분들이 기습적인 발언을 하는데도 재치 있게 대답을 잘해 주셔서 저도 감사하고 우리 나눔복지분과 분과위원들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해나가고 또 우리 방학 3동을 배우러 오겠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니 어떻게 화기애애하게 그렇게 소통하면서 서로 배려하면서 이렇게 모든 걸 진행하느냐 이 부분이 너무 있어서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랑하면서 우리는 또 그렇다고 의견을 내지 말라는 거는 아니고 많은 의견을 주되 거기에서 합의점을 찾아가고 이렇게 함께 노력하는 이 모습이 너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마지막 그 멘트 최혜ек 위원님께서 하신 나눔이란 온정을 나누는 것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또 그 주변에 나눠주고 그러다 보면은 정말 살기 좋은 동네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돌발 질문도 많이 드렸는데 준비를 워낙 많이 하신 건지 아니면은 순발력이 뛰어나시는 건지 그것은 두고두고 연구를 해볼 숙제 같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 많은 얘기들, 재미있는 얘기들 그리고 보람되고 보탬이 되는 그런 얘기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눔복지분과는 정말 우리 방학3동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오늘 가지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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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은행나루 마을방송국에 탐방 오신 주민자치 나눔복지분과위원님들과 함께 주민자치 이야기와 방학3동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은행나루 마을방송국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방학3동 주민자치의 나눔복지분과 문경수 부회장님, 김근식 분과장님, 최혜호 간사님, 이순명 의원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행의 이춘길 강숙자, PD의 김미현, 제작의 은행나루 마을방송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